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정읍으로 가볼 텐데요. 정읍에서는 전현직 시장이 법정에서 지역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전북방송이 선정한 올 한 해 정읍 지역 이슈를 정명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읍의 한 농촌마을. 난방비를 아끼려다 보니 방은 냉골입니다. 이거 들고 이 장판은 보여 지름보라니까 잠깐은 꺼불고 그냥 찬물로만 하니까 콧물이 줄줄 나와. 그러면 또 약 먹어. 올해 초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정읍 지역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읍시는 지역 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약노인 말고도 어떤 취약계층이나 차사인 계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한파와 폭등한 유류대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지난해 38%가량 오른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 5월 5% 정도 더 오르면서 난방비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불법 선거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지인, 자녀 등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항소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저에게 조그만의 억울함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선 8기 단체장도 법정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 이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 2심 재판에서 잘 소명을 했었어야 되고 무죄를 받았어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께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고심에서는 준비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냐 동물학대냐 논란이었던 소 힘겨루기 대회. 정읍시는 올해 대회를 지난 9월 7일 예정이었지만 소 럼피스킨 확산세로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정읍에 싸움소가 15마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소싸움대 예산으로 2억에서 3억 보통 편성하는데요. 그 돈이면 오히려 그 싸움소 폐업 농가에 보상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오히려 피해를 줄이면서 폐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만 여러 차례. 1000가구도 채 안 되는 면단 위에서 주민 스스로 환경연대를 꾸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7일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옹동면은 과거 1997년부터 25년 넘게 진행되어 온 상수산 일대 5개의 석산과 폐기물 처리업체 악취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콜제 채취업체가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반론을 펼쳐온 지도 1년 8개월. 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의 결말은 정읍시와 주민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민 편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온 정읍시와 농촌 주민의 환경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해 각 지역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원 지역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혈세 낭비와 분열 조장, 서명 방해 논란 등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됐던 서남대학교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을 놓고 주최 측 시민들과 시장 측 간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될 경우 13억여 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준비하는 데만 남원시 예산 3억여 원이 선관위로부터 청구되었고 총 13억여 원의 시민 혈세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최 시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론하며 주민소환 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 거론한 것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을 압박하여 서명 의지를 꺾으려는 명백한 위협이며 특히 공무원들에게 서명부 공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협박과 다름이 없다. 지난 2018년 폐교됐던 서남대학교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서남대 부지 매입 계획을 발표한 데다 전북대도 공동 추진 의사를 밝혀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시장은 서남대 부지 매입 계획과 함께 서남대 인근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안도 제시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내년에 205억 정도의 서남대 부지 매입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시의회의 최종 확정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서남대 주변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한 30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학부생을 비롯해 산업 인력과 창업 입주 기업 등 2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친일 작가 논란으로 새로 제작된 춘향 영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은 지난 5월 친일 화가로 알려진 이당 김은호가 그린 춘향 영정 대신 김현철 작가에게 요청해 새로운 영정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악인을 비롯한 일부 남원 시민들은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작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향의 모습과도 안 맞고 역사와도 안 맞고 춘향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게 고증과 검증이 잘못된 거지요. 반발이 이어지자 남원시의회도 춘향 영정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시민과 전국 예술인들이 남원의 문화적 정신인 춘향 영정이 지역 정서와 문화적 배경으로 새롭게 봉안되길 바라기에 최경식 시장님의 합리적인 시정 요구를 바랍니다. 남원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춘향 영정을 또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드론 제전이 남원에서 개막해 나흘간 개최됐습니다. 남원시는 드론 산업을 지역 경제와 연계해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와 드론 축구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드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드론과 항공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수억 원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영리단체에 남원시청 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남원 지역 한 영리단체는 각종 공연을 위해 올해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남원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올 한 해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특집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는데요. 또 투자 유치에도 성과가 있어 기분 좋은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의 대표 관광지 선운산에 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아름다운 경치덕도 있지만 올해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선운사 입장료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은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무료로 하고 매달 축제를 개최해 1000만 관광객 모으기에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국내 최초로 세계유산 7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고창군은 방문의 해 영상 공모전을 열고 50주년을 맞은 고창 모양성제를 군 지경으로 성공 개최해 관광도시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했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공모전을 통해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창군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먼저 용평 호텔앤리조트가 고창군과 2022년 말에 맺은 종합테마파크 조성협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전북도를 포함해 3자 협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3,500억 원으로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고창 서해안에 2025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전북 지역 최초로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에 3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인 스마트 허브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3천여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400여 명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고창군과 첫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게 되면서 앞으로 고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농촌 인건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를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농철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적정 인건비를 지킨 직업 소개서나 근로자 고용 노미는 포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주요 일손이 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을 지난해 60%대에서 10%대로 낮췄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 근로자 입국 국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근로자 계절 쉼터와 기숙사 마련, 관리센터 설치 등 여러 지원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이탈률이 적은 결혼 이민자의 친척이나 가족들 수급을 좀 확대를 해서 이탈을 이렇게 조금 방지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다 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0%대로 매우 저조한 것인데요.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평가 최고 등급 배분액보다 80억 원이 적은 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됐고 전북도는 각 시군에 매달 기금 집행 실적 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막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가축 전염병 확산은 농가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이 고창에서 대거 발생하며 900마리가 넘는 소가 살처분됐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럼피스킨병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고창군은 양성 판정받은 소만 처분하는 선별적 처분에도 제외됐습니다. 다행히 기온이 내려가고 철저한 방역 조치로 고창 내 확진 농가는 12곳 이외의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고창군은 살처분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위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이어서 전북도 뉴스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세가 전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의원 207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를 구현해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들고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금토일 3일 휴무 시스템인 주 4일 근무제 추세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전북의 청년층이 유입되고 인구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것이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다. 농촌의 별장이 주거지로 바뀌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2개가 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미래 우리 먹거리 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잼버리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중에 조직위원회 결정사항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조직위원장 5명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홍보할 땐 최종 점검자라고 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재권자도 아닌데 기반 시설만 조성하면 땡인데 어떻게 직접 최종 점검을 합니까?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산에서 쏟아진 토사들이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태풍은 전북 지역에 평균 120mm가 넘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주가 넘어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 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 소방본부에는 14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